설거지하는 손으로 키운 딸이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 손으로 당신네 식당 건물 계약서에도 서명했다는 건 아직 모르시죠? 상견례 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상견례였던 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지금 내 왼쪽 볼은 화끈거리고 오른쪽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분은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쓰레기를 보듯, 아니, 쓰레기보다 못한 뭔가를 대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린 채였다. 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28해를 살면서 남한테 뺨을 맞아본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것도 내가 곧 어머니라고 부를 뻔했던 사람한테. 준혁아, 일어나. 우리 가자. 어머니, 그게. 일어나라고 했잖아. 내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 아니. 이젠 전 남자친구가 될 준혁이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뒤를 따라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준혁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뭐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는데 준혁이 어머니가 예비 사돈 어르신은 무슨 일 하시냐고 물었을 때까지만 해도 난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를 내가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벌써 20년 넘게 하고 계세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고. 야, 찰싹. 그게 끝이었다. 설명할 기회도 변명할 틈도 없었다. 그분은 내 뺨을 때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설거지? 설거지를 한다고? 그런 집안 딸을 우리 준혁이한테 붙여?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을 든 손님들, 정장을 빼입은 웨이터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나한테 쏠렸다. 아주머니, 제 어머니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난 내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야. 될 뻔했던 사람. 예비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 아들인지 알아?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인 나는 3대째 내려온 한정식 레스토랑 운영하고 준혁이는 대기업 과장이야. 과장.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런 우리 아들이 설거지나 하는 집안 딸을 데려온다고. 체면이 말이 되냐고. 어머니. 준혁이가 작게 불렀지만 그분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다. 준혁아, 넌 앞으로 더 큰 사람 될 애야. 그런데 이런 애랑 결혼하면 내 인생 다 망쳐. 알겠어. 네, 어머니. 준혁이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너무 쉽게 나왔다. 마치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애초에 날 지킬 생각이 없었구나. 3년을 만났다. 3년 동안 너밖에 없어. 결혼하자. 우리 엄마도 널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단 한마디 항변도 없이 그의 어머니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수진 씨. 예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준혁이한테 연락하지 마. 앞으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알았어. 대답 안 해.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예비 시어머니와 준혁이가 레스토랑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엔 아직 따뜻한 빵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주문한 스테이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웨이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손님 괜찮으세요? 네. 계산은 어떻게? 제가 할게요. 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상견례 비용
원래는 준혁이네가 내기로 했었다. 준혁이 어머니가 우리가 먼저 청한 자리니까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계산을 하고 갈 리 없었다. 카드를 내밀었다. 18만 원. 내 한 달 용돈의 절반이 날아갔다. 아니, 용돈이라고 하긴 뭐하다. 난 지금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월급의 상당 부분은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보내고 남은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다. 18만 원. 그냥 숫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설거지를 며칠이나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아까 맞은 쪽 뺨이 다시 욱신거렸다. 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도 안 보였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캄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수진아, 상견례 잘 끝났어. 준혁이네 부모님이 우리 딸 마음에 들어 하셨대. 엄마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다. 설거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전화한 거겠지. 식당 주방 소음이 뒤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응, 엄마. 어머, 우리 딸 목소리 왜 그래? 혹시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정말. 엄마가 들으니까 이상한데. 그냥 감동받아서 그래. 준혁이네 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다. 엄마한텐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신 딸이 설거지하는 엄마 때문에 뺨 맞고 파혼당했다고. 당신 딸이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쓰레기 취급받았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너무 걱정했잖아. 우리 수진이가 좋은데 시집 가는구나.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 나 먼저 끊을게. 지금 집 가는 중이야. 그래, 조심히 들어가. 사랑한다, 우리 딸. 나도 엄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보도블록 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복판에. 소리 없이 울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났다.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지?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20년 넘게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 나 하나 대학까지 보내주신 게 뭐가 부끄러운 건데.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누가 뭐래도.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준혁이네 가족은 달랐다. 그들에게 엄마는 그냥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분이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힘내세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가버렸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준혁이한테 온 카톡은 없었다.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확인하게 됐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그래도 우리 계속 만나자. 그런 말. 단 한 줄이라도 오면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10분 뒤 준혁이한테서 카톡이 왔다. 수진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끝. 그게 끝이었다. 3년의 연애가. 결혼 약속이. 그동안 고마웠어 한 줄로 정리됐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차라리 화가 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냥 허무했다. 텅 빈 기분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갔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 섰다. 전광판에 잠실 방면 열차 2분 후 도착이라고 떴다. 2분.
그 2분이 이 시간처럼 느껴졌다. 열차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탔다. 나도 그 틈에 끼어들어갔다. 자리는 당연히 없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옆에 앉은 커플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자는 남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1시간 전에 나와 준혁이 같았다. 눈을 감았다. 이 악몽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다. 원룸문을 열자마자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왔어? 엄마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다. 설거지. 집에서도 설거지. 20년 넘게 남의 집, 남의 식당 그릇을 닦아온 손으로 집에 와서도 우리 그릇을 닦고 계셨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수진이는 피곤할 텐데 씻어. 엄마 손을 봤다. 주름투성이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 손으로 나를 키웠다. 그 손으로 내 학비를 벌었다. 그 손으로 내가 아플 때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다. 근데 누군가에겐 그 손은 그냥 설거지하는 손일 뿐이었다. 수진아, 너 온 거 맞지?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응. 눈 빨개. 엄마가 다 알아. 무슨 일 있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엄마 미안해. 왜? 왜 미안해? 나 파혼당했어. 엄마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준혁이 어머니가 엄마가 설거지한다는 거 듣고 날 뺨 때리고 파혼시켰어.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또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엄마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내 옆에 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이 차가웠다. 설거지하느라 찬물에 담가져 있었던 손. 엄마가 변변찮아서 그래. 미안해, 수진아. 엄마. 나는 엄마를 와락 안았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엄마가 설거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떳떳하게 번 돈으로 나 키운 게 뭐가 부끄러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엄마 품에서 울었다. 애기처럼. 수진아. 응.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가 나를 살짝 떼어내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그 남자랑 안 만나는 게 잘 된 거야. 엄마. 엄마 눈에 그 남자 처음부터 별로였어. 난 멍하니 엄마를 봤다. 3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왔잖아. 맨날 밖에서만 만나고. 그건 준혁이가 바빠서. 바쁜 건 핑계야. 진짜 널 생각하는 남자였으면 내 엄마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을 거야. 엄마 말이 맞았다. 준혁이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준혁이네 집에 2번 갔었다. 처음엔 준혁이 방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두 번째는 준혁이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을 먹었다. 근데 준혁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엄마 만나기 싫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왜 바쁘다고 둘러대? 엄마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해도 행복 못해. 엄마가 보장해. 그래도 난 준혁이가 좋았는데. 좋아하는 것만으론 부족해. 상대방도 너를 진짜 좋아해야지.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 대학도 나왔고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잖아. 그런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해?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났으면 내가 이런 취급 안 받았을 텐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있잖아. 엄마가 갑자기 웃었다. 눈물 글썽이면서 웃는 게 이상했다. 엄마도 비밀이 하나 있어. 비밀? 응. 근데 아직은 말 못해. 때가 되면 알려줄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냥 있잖아. 엄마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 엄마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그날 밤 나는 엄마 옆에서 잤다. 좁은 방, 좁은 침대였지만 엄마 옆이 제일 편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줬다. 어렸을 때처럼.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착하다. 유치한 가사였지만 그게 좋았다. 잠이 스르륵 왔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출근했다. 나는 9시에 일어나 회사 갈 준비를 했다. 핸드폰을 켰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대신 준혁이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다. 수진아, 준혁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걔가 갑자기 소개팅 주선해달라는데. 소개팅. 파혼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소개팅.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그 친구한테 답장을 보냈다. 우리 헤어졌어. 준혁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 회사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일했다. 아니, 일하는 척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다. 뺨 맞은 것. 준혁이 나를 버린 것. 설거지나 하는 집안이라는 말.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다. 수진아,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근데 왼쪽 볼 좀 빨간 것 같은데?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었나 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도. 부딪혔어. 문에.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다. 엄마한테도 거짓말했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거짓말했다. 나는 왜 자꾸 숨기고 있을까?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 나 뺨 맞았어. 예비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설거지한다고.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퇴근 시간이 됐다. 집에 가기 싫었다. 엄마 얼굴 보기가 무서웠다. 엄마는 분명 괜찮아. 오늘 회사 어땠어? 물어볼 거고 나는 또 응, 괜찮아 라고 거짓말할 거였다. 그래서 나는 카페에 들어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거나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있거나 전화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여자 목소리였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났다. 네, 수진인데요. 저 기억하세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심장이 철렁했다. 누구세요? 준혁이 고모예요. 준혁이 고모. 어제 상견례 자리에 준혁이 부모님만 온 줄 알았는데 고모도 있었나? 저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돼요? 왜요? 어제 일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 준혁이네 집안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어디서 만날까요? 고모가 알려준 곳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다. 비싼 곳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고모는 이미 와 있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마주 앉았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언니가 그러니까 준혁이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수진 씨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체면 중시하고 집안 배경 따지고. 고모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어제 그 자리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네. 언니가 상견례 망칠까봐 걱정돼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정말 망치더라고요. 고모가 쓴웃음을 지었다. 수진 씨, 혹시 준혁이랑 다시 만날 생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확실했다. 그럼 됐어요. 잘 생각했어요. 네. 준혁이는 좋은 애지만 마마보이예요. 평생 엄마 말 듣고 살 거예요. 고모가 테이블 위에 명함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거 받아요. 제 명함이에요. 명함을 받다. 박성의 법무법인 정상 대표 변호사. 혹시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냥요. 괜한 미안함이랄까. 우리 조카가 좋은 사람 놓쳤다는 생각도 들고. 고모는 일어섰다. 잘 지내요, 수진 씨. 그리고 어머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한 가지 일하신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모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명함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법무법인 정상 대표 변호사.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냥 지갑에 넣어뒀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끝난 거였다. 완전히. 회사 동료들은 내가 헤어진 줄 몰랐다. 수진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응, 천천히 하고 있어. 또 거짓말. 거짓말이 일상이 됐다. 엄마한테도 회사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뺨 맞는 꿈. 준혁이가 나를 외면하는 꿈.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자면서 운 거였다. 엄마는 눈치챘을 거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수진아,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응, 엄마. 밥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수진 씨. 돌아봤다. 회사 후배 지원이었다. 언니, 이거 봤어요? 지원이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SNS 화면이었다. 준혁이 인스타그램.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혁 선배 소개팅 하나 봐요. 어제 올라온 거예요. 사진을 봤다. 준혁이가 어떤 여자랑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예뻤다. 긴 머리, 하얀 피부, 명품 가방. 밝게 웃고 있었다. 준혁이도 웃고 있었다. 나랑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언니, 괜찮아요? 언니랑 준혁 선배 결혼 준비 중이잖아요. 아, 우리 헤어졌어. 네. 언제요? 일주일 전에. 지원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헐, 그럼 저 사진은? 응. 새로 만나는 사람인가 봐.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3년이 뭐였지? 나는 뭐였지?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일 들어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후배보다 먼저 내렸다.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다. 근데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수진, 정신 차려. 끝난 남자야.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아팠다. 점심시간이 됐다. 밥을 먹으러 갈 기력이 없었다.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다. 그냥 뱉어버렸다. 왜 이러지? 눈물이 또 났다. 제발 그만 좀 울어, 이수진. 혼자 중얼거렸다. 근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준혁이 인스타그램에 다시 들어갔다. 그 사진을 또 봤다. 웃고 있는 준혁이. 예쁜 여자. 댓글도 달려 있었다. 오빠 새 여친이에요? 예쁘다. 준혁아 축하해. 잘 어울린다. 손가락이 떨렸다. 댓글을 달고 싶었다. 나랑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직도 아픈데 너는 벌써 웃고 있어? 하지만 쓰지 않았다. 쓰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냥 앱을 껐다. 삼각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옥상 난간에 기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순간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미쳤나, 이수진. 정신 차려.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진정됐다. 조금.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수진아, 지금 시간 돼? 응, 엄마. 점심시간이야. 그래. 엄마도 지금 쉬는 시간이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무슨.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응. 좋아. 그래, 우리 딸. 오늘 힘내. 응, 엄마도. 전화를 끊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다. 그래. 엄마가 있잖아. 난 혼자가 아니야. 옥상을 내려와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 업무를 시작했다. 퇴근 시간.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내 옆에 커플이 서 있었다. 남자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여자는 남자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질투가 났다. 부러웠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항상 혼자일까? 참을 수 없었다. 다음 역에서 내렸다. 집까지는 아직 세 정거장 남았지만 더 이상 그 커플 옆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역 밖으로 나왔다. 걸었다. 그냥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30분쯤 걸었을까? 어느 골목에 멈춰섰다.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행복 설렁탕. 엄마가 일하는 식당이었다. 20년 동안 엄마는 여기서 설거지를 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엄마가 보였다. 주방 구석에서 커다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를 숙인 채 그릇을 닦고 헹구고 닦고 헹구고 반복. 끝없는 반복. 엄마 얼굴은 지쳐 보였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았다. 계속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안 떨어졌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다. 10분쯤 그렇게 서 있었을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아가씨, 뭐 하세요? 돌아봤다. 식당 주인 아저씨였다. 아, 저는 혹시 여기 일하시는 김 사장님 딸 아니세요? 네. 어머, 맞네. 수진이 맞죠?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는데.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보러 왔어요? 들어와요, 들어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뭔 소리예요? 어머니 엄청 좋아하실 텐데. 들어와요. 아저씨가 내 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김 사장님, 딸 왔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엄마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왜 여기 와? 집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가 고무장갑을 벗고 달려왔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아직. 그럼 여기서 먹고 가. 사장님, 설렁탕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 금방 나올 거야. 엄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마저 하러. 나는 테이블에 앉아 엄마를 봤다. 엄마는 다시 싱크대 앞에 섰다.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빨랐다. 익숙했다. 20년의 숙련. 설렁탕이 나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진하고 고소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눈물이 또 났다. 왜 이렇게 자꾸 울지 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먹었다. 엄마가 다가왔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찬물에 불어있던 손이라 차가웠지만 그게 좋았다. 수진아. 응. 엄마가 곧 퇴직해. 뭐? 2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왜 갑자기? 엄마가 미소 지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도 이제 다른 거 해보고 싶어. 다른 거? 응. 뭐 나중에 알려줄게. 엄마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설렁탕을 다 먹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맘10시.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수진아, 오늘 회사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준혁이는 요즘 어때? 연락해? 엄마. 응. 나 준혁이 완전히 잊으려고.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잘 생각했어. 우리 딸 잘하고 있어. 집에 도착했다.
엄마는 바로 씻으러 갔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핸드폰을 켰다. 준혁이 인스타를 또 확인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축하해. 언제 결혼해? 행복하길.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엄마가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악몽을 꿨다. 또 2주가 더 지났다. 한 달. 준혁이와 헤어진 지 딱 한 달이 됐다.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물이 안 났다. 준혁이 인스타도 더 이상 안 봤다. 회사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아침. 엄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다. 새벽 4시.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아, 오늘 사장님이 일찍 오래. 재료 정리 좀 해야 한대.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는 서둘러 나갔다. 나도 준비를 하고 출근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수진아, 요즘 괜찮아 보인다? 응. 이제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처음엔 진짜 걱정했는데. 고마워. 밥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김미란 씨 보호자시죠? 엄마. 엄마 이름. 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오늘 오전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지금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집어들고 뛰었다. 수진아, 어디가? 동료가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택시를 잡았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다리를 떨었다. 엄마,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제발. 병원까지 30분. 평소 같으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기사님이 빨리 가주셔서 30분 만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김미란 환자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3번 침대입니다. 커튼을 확 열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을 감고 계셨다. 엄마.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일어나.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쓰러진 거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다. 환자분이 오늘 오전 8시경 식당에서 쓰러지셨어요. 왜요? 무슨 병이에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혈압도 많이 낮고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밥을 안 먹고 있었다는 걸. 엄마는 항상 나한테만 밥을 챙겨줬다. 엄마는요? 하고 물으면 엄마는 먹었어 라고 했었다.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허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요?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랜 시간 서서 일하신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서서 설거지를 했다.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그릇을 들고 쉬지 않고 일했다. 그 결과가 이거였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밀 검사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만약 수술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내 통장엔 80만 원밖에 없었다. 이번 달 월급은 아직 안 들어왔고. 일단 입원은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 결정하시겠어요? 네. 입원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돈이 없었다. 엄마 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켰다. 잔액 82만 3,450원. 카드 할부 230만 원. 대출 500만 원. 이미 빚이 있었다. 대학 등록금 대출. 아직 다 못 갚았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병실로 돌아갔다. 6인실이었다. 엄마는 링거를 맞고 계셨다. 수진아. 엄마 말하지 마. 쉬어. 미안해 엄마가 몸 관리를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손을 잡았다. 손에 굳은 살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수진아,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는 그냥 쉬어. 응.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앉았다. 돈 어디서 구하지? 친구들한테 빌릴까? 아니,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있을 텐데. 회사에서 급여 선지급을 받을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은행 대출? 이미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은 힘들 것 같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수진 씨.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 준혁이 고모. 박성의 변호사. 고모님?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를? 행복설렁탕 사장님이 제 거래처거든요. 사장님이 연락 주셔서 왔어요. 고모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치료비가. 말을 잇지 못했다. 고모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치료비.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 돈 많아요. 고모가 씁쓸하게 웃었다. 변호사 20년 했거든요. 쓸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써야죠. 하지만 수진 씨, 저 어머니 뵌 적 있어요. 네. 어제 설렁탕 집에 갔었거든요.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는 거 봤어요. 고모 목소리가 작아졌다. 20년을 한 곳에서 일하셨다며요? 대단하세요. 정말. 그런 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모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저한테 갚지 말고. 고모가 명함을 또 꺼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관하세요. 명함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다. 긴급할 때 10-XXXX-XXXX 24시간 가능. 뭐예요,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고모는 일어섰다. 치료비는 제가 병원 측에 직접 지불할게요. 수진 씨는 어머니 간호만 하세요.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우리 조카가 좋은 사람 놓친 게 아깝더라고요. 고모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멍하니 명함을 쳐다봤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엄마가 잠든 사이 나는 병실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 준혁이 인스타가 자동으로 떴다. 또 새 게시물. 오늘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축복해주세요. 사진엔 준혁이와 그 여자, 그리고 준혁이 부모님이 함께 찍혀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댓글. 벌써 부모님 인사. 진도 빠르다. 결혼 언제 해? 청첩장 기다릴게. 나는 앱을 껐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냥 허무했다. 나랑은 3년 걸렸는데 저 여자랑은 한 달 만에 부모님 인사를 하네. 준혁이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그냥 나 자신한테 화가 났다. 왜 그런 남자한테 매달렸을까? 왜 3년을 낭비했을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엄마였다. 수진아, 여기서 뭐해? 자야지. 엄마, 왜 일어났어? 누워 있어야지. 화장실 가려고. 근데 내가 여기 있길래. 엄마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또 울었구나. 아니야.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응. 엄마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엄마가 심호흡을 했다. 엄마 사실 설거지만 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행복 설렁탕에서 일한 건 맞아. 근데 거기 주인이 엄마야. 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행복 설렁탕. 엄마가 20년 전에 차린 거야. 그럼 그 사장님은? 매니저야. 엄마가 고용한 사람. 머리가 하얘졌다.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야. 엄마는 정말 설거지했어. 주인이지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어. 그럼 왜 숨긴 거야? 엄마가 눈을 감았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우리 엄마 사장님이야 이러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가난한 집 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 원래 재벌은 아니야. 그냥 식당 하나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것도 곧 팔 거야. 왜? 더 큰 거 시작하려고. 더 큰 거? 엄마가 미소 지었다. 나중에 보여줄게. 깜짝 놀랄 거야. 엄마. 그리고 수진아. 응? 준혁이. 완전히 잊어. 그 인간 너 받을 그릇이 안 돼.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약속해.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 울지 않았다. 이젠 더 이상 눈물이 안 났다. 대신 다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나 더 잘 살 거야. 준혁이 같은 인간들 다 밟고 올라갈 거야. 엄마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충분하다고 했다. 박성의 변호사님이 모든 치료비를 내주셨다. 나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갔다. 엄마 간호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엄마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으니까. 엄마가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돌아봤다. 준혁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얼굴. 뭐하러 왔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너 어머니 입원하셨다며? 괜찮으셔? 내가 왜 그걸 알아? 고모가 말해줬어. 그래서 문병 왔어. 준혁이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필요 없어. 가줄래?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걱정돼서. 걱정? 내가? 웃기지 마. 나는 비웃었다. 한 달 반 전에 나버린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해? 수진아. 그리고 너 여자친구 있잖아. 부모님한테 인사까지 했다며? 그 사람은 알아. 내가 지금 전 여자친구 병문안 왔다는 거. 준혁이 얼굴이 굳었다. 그건 됐어. 그냥 가. 나는 돌아섰다. 준혁이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잠깐만. 손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준혁이 당황해서 손을 놓았다. 미안, 나 그냥. 넌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지. 미안하면 다야. 넌 3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엄마 보러 오지 않았어. 한 번도.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했지.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새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 달 만에 만났어. 그게 말이 돼?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았어, 준혁아. 내가 날 진짜로 사랑한 적 없었다는 거. 아니야, 수진아. 나. 됐어. 이제 관심 없어. 나는 과일 바구니를 밀쳤다.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져 과일이 사방으로 굴러갔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말.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울지 않았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이수진, 잘했어. 진짜 잘했어. 병실로 돌아갔다. 엄마가 짐을 싸고 계셨다. 수진아, 왔어?
퇴원 준비 다 됐어. 응, 엄마. 나도 도와줄게. 그래. 짐을 싸는데 엄마가 물었다. 아까 복도에서 누구랑 얘기했어? 준혁이. 엄마 손이 멈췄다. 그 새끼가 여길 왜 와? 엄마가 처음으로 욕을 했다. 문병 왔다는데. 고모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박 변호사님이? 왜? 모르겠어. 근데 다 쫓아냈어. 잘했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딸 진짜 많이 강해졌네. 응.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 덕분이야.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침대에 누우셨고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죽을 끓였다. 엄마가 소화하기 편하게. 수진아,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 엄마는 쉬어. 내가 할게. 죽을 끓이면서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박성의 변호사. 아, 고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퇴원하셨죠?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잘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수진 씨, 혹시 지금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래서요. 내일 점심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그럼 강남역 근처 카페로 보낼게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지만 내일이면 알겠지. 죽을 다 끓여서 엄마께 드렸다. 수진아, 맛있다. 우리 딸 요리 실력 늘었네. 엄마, 이거 죽인데요. 요리도 아니고. 그래도 맛있어. 엄마가 행복하게 죽을 드셨다. 나도 같이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이었다. 다음 날 점심. 강남역 근처 카페. 박성의 변호사님이 먼저 와 계셨다. 수진 씨, 여기요. 안녕하세요, 고모님. 앉았다. 커피 주문할까요? 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고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어제 준혁이가 병원에 갔었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보냈어요. 네.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제가 준혁이한테 어머니 입원하신 거 말했어요. 왜요? 그 애가 아직도 수진 씨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고모님, 전 준혁이랑 끝났어요. 완전히. 알아요. 근데 준혁이는 아직도 뭐예요? 저한테 미련 있다고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 여자친구 있으면서요? 그것도 어머니가 시켜서 만나는 거래요. 준혁이 마음은 아직 수진 씨한테 있다고. 나는 비웃었다. 그럼 왜 저한테 파혼하자고 했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무서웠대요. 뭐?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을 거역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고모님,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요. 전혀 안 되죠. 변호사님도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제가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수진 씨 좋아하면 어머니 말 안 듣고 지켜야 했다고. 근데 그 애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진 씨를 잃었죠. 변호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 씨, 준혁이 같은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아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절대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진짜로. 다행이에요.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나 더. 뭔데요? 수진 씨 어머니 말이에요. 네. 행복 설렁탕 사장님이시죠?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떼봤거든요. 수진 씨 어머니 대단하세요. 20년 전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식당 차리고 지금은 건물 주세요. 건물주요? 네. 행복 설렁탕이 있는 건물, 어머니 소유예요. 시세로 약 50억. 머리가 멍해졌다. 50억? 우리 엄마가? 그리고 어머니가 최근에 다른 부동산도 매입하셨더라고요.
강남 쪽에. 엄마가요? 네. 약 30억 규모. 80억. 엄마가 80억이나 되는 자산을 갖고 계시다고. 수진 씨, 어머니가 숨기신 이유 아세요? 수진 씨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으셨대요. 돈 때문에 버릇없이 자라는 거 원하지 않으셨대요. 변호사님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서류를 받아들었다. 증여계약서. 내 이름으로. 금액 10억. 이건 어머니가 수진 씨 앞으로 10억 증여하신대요. 이제 성인이니까. 손이 떨렸다. 10억. 나한테. 고모님,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셨어요. 눈물이 났다. 엄마가 왜 이런 걸. 수진 씨한테 미안하셨대요. 준혁이네 집안한테 무시당한 거. 변호사님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수진 씨는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에요. 억만장자 딸이에요. 나는 울었다. 소리내서.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우리 엄마. 20년 동안 설거지하면서 나를 위해 돈을 모았구나. 나를 위해. 고모님. 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하세요. 어머니 지금 카페 밖에 계세요. 네. 유리창 밖을 봤다. 엄마가 서 계셨다. 손을 흔들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엄마. 엄마를 와락 안았다. 수진아. 엄마, 왜 숨긴 거야? 왜?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어. 바보 같은 엄마. 그치? 엄마 바보지.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이제 고개 들고 살아.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 응, 엄마. 그리고 준혁이 같은 놈들 다 밟아버려. 엄마가 웃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 앤데. 나도 웃었다. 눈물 흘리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둘이 앉아 있었다. 엄마, 진짜 건물주야? 응. 20년 됐어. 왜 말 안 했어? 너 버릇없이 잘할까봐.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더 큰 사업 시작할 거야. 뭔데? 레스토랑 체인. 전국에 100개 지점. 몇 개요? 응. 엄마 꿈이었어. 근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눈빛이 반짝였다. 수진아, 너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엄마.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준혁이 아니야?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가 식당 입구에 서 있었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다. 준혁이 왜 저래? 수진이 보러 온 건가? 준혁이가 다가왔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가. 제발. 5분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다. 5분. 딱 5분만. 밖으로 나갔다. 준혁이가 따라왔다. 뭐? 수진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비웃었다. 미쳤어? 진심이야. 나 진짜 너밖에 없어. 웃기지 마. 한 달 전엔 날 버렸잖아. 그땐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만해. 나는 손을 들어 준혁이를 막았다. 준혁아, 난 이제 내가 필요 없어. 수진아,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그냥 편한 여자였을 뿐이야. 준혁이 얼굴이 굳었다. 아니야, 수진아. 나 정말. 됐어. 이제 그만 좀 해. 나는 돌아섰다. 준혁이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손 놔. 수진아. 손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짝. 누군가 준혁이 뺨을 때렸다. 엄마였다. 너 이 새끼, 우리 딸 괴롭히지 마. 엄마가 준혁이 앞에 섰다. 엄마. 수진아, 엄마가 처리할게. 엄마가 준혁이를 노려봤다. 너 이름이 뭐라고?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내 딸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알겠냐고.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전해. 김미란이 기억한다고. 네. 가. 당장. 준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 언제 왔어? 아까부터. 점심 사주려고 왔는데 저 새끼가 너 괴롭히길래.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엄마 덕분에. 좋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비싼 데 사줄게. 엄마, 회사 사람들 있는데. 괜찮아. 다 데려와. 엄마가 쏜다. 엄마는 정말로 우리 팀 전체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1인당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동료들이 놀랐다. 수진아, 내 엄마 대박이다.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야? 사업하셔.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회사에서 내 위치가 달라졌다.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수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수진아,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예전엔 그냥 조용한 동료어였는데 이제는 달랐다. 엄마가 식당 운영하시는 거, 건물 갖고 계신 거 다들 알게 됐다. 처음엔 불편했다. 사람들이 날 돈으로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다. 수진아, 세상은 원래 그래. 돈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무시당해. 그게 맞는 건가? 맞고 틀리고를 따질 게 아니야. 그게 현실이야. 엄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야. 남 무시하는 데 쓸 거야?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 데 쓸 거야? 당연히 후자지. 그럼 됐어. 떳떳하게 살면 돼. 엄마 말이 맞았다. 나는 변하지 않기로 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준혁이네처럼 되지 않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엄마는 정말로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시작했다. 미란 키친이라는 브랜드로. 첫 지점을 강남에 오픈했다. 오픈 날, 나도 엄마를 도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생각보다 많이 왔다. 엄마가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다. 미란 씨, 여기서 새로 하신다며? 축하해요. 고마워요. 많이 와주세요. 엄마는 손님들 한 명 한 명 챙겼다. 주방에서 직접 음식도 만들었다. 예전처럼 설거지도 했다. 엄마, 설거지는 직원들이 할게. 엄마는 쉬어. 괜찮아. 엄마 손에 익었어. 엄마는 여전히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오픈 일주일 후. 레스토랑은 대박이 났다. 예약이 2주 뒤까지 꽉 찼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다. 미란 키친 진짜 맛있어요. 20년 경력 사장님 실력 디귿디귿디귿. 강남 맛집 인정. 엄마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수진아, 엄마 이 일하는 게 제일 좋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좋아. 엄마가 웃었다. 엄마 평생 이 일 할 거야.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준혁이 엄마.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미란 키친이에요? 엄마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네, 어서 오세요. 준혁이 엄마가 엄마 얼굴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당신?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엄마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여기 주인이라고? 네. 놀라셨어요? 준혁이 엄마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럴 수가. 예약하셨나요? 아니. 그럼 2주 뒤에 자리 있어요. 예약하실래요?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준혁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손님 결정하세요. 뒤에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준혁이 엄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섰다. 그리고 황급히 나갔다.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다 봤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봤어? 응, 엄마. 완전 시원했어. 그치? 엄마도.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다.
며칠 후, 박성애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저녁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만났다. 호텔 라운지.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네 집안일인데요. 왜요? 준혁이 어머니가 파산 위기래요. 네. 한정식 레스토랑 운영이 안 되나 봐요. 적자가 계속 나고 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준혁이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안 빌려줘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다. 제 돈 그렇게 쉽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저런 사람한테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준혁이 어머니가 수진 씨 어머니한테도 연락했대요. 우리 엄마한테요? 네. 도와달라고.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엄마가 뭐래요? 거절하셨대요. 당연히. 잘하셨네요. 근데 준혁이 어머니가 계속 연락한대요. 사정하면서.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 생각은 어때요? 저요? 네. 만약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준혁이 엄마. 나한테 뺨 때린 사람. 엄마를 모욕한 사람.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다.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베푸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준혁이 엄마가 연락했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고모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도와달래. 돈 빌려달래.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나를 봤다. 수진이 생각은 어때?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왜? 그 사람 자격 없잖아. 엄마가 미소 지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응. 근데 있잖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더 잘 사는 거야. 엄마 눈빛이 반짝였다. 준혁이네 가족이 망하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야. 엄마. 근데 우리가 잘 살면 그 사람들은 저절로 후회할 거야. 아, 우리가 좋은 사람 놓쳤구나 하고.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진짜 복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았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수진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네. 회의실로 갔다. 팀장님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승진 제안서였다. 저요? 네. 수진 씨 일 잘하잖아요. 대리로 승진 제안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축하해요. 손이 떨렸다. 승진. 내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요. 네.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수진아, 대박. 승진 축하해. 고마워. 기분이 좋았다.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우리 딸 최고다. 엄마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사줄게. 엄마, 괜찮아. 내가 살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쏜다. 우리 딸 승진 축하하는데. 그럼 초밥. 오케이.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었다. 엄마도 나도. 저녁. 엄마랑 초밥집에 갔다. 오마카세 코스. 1인당 20만 원짜리.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가격. 수진아, 맛있어? 응, 엄마. 완전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게 웃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이제 2호점 열 거야. 진짜? 어디에? 홍대. 젊은 사람들 많은데. 대박.
그리고 3호점, 4호점도 계획 중이야. 엄마 눈빛이 반짝였다. 엄마 목표가 100개 지점이잖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 진짜 대단해. 엄마 딸도 대단하지. 승진했잖아.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다.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응, 엄마. 며칠 후. 길을 걷다가 우연히 준혁이를 마주쳤다. 강남역 근처. 수진아. 나는 그냥 지나쳤다. 준혁이가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잠깐만. 손 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준혁이 얼굴이 초췌했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식당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힘들어. 아버지 사무실도 일 없고.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준혁아, 난 너한테 더 이상 아무 감정 없어. 수진아, 그냥 남이야.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남. 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다신 말 걸지 마.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이젠 정말 끝이었다. 완전히. 집에 돌아왔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다. 엄마, 뭐해? 2호점 계약서 검토 중이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응.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삶을 줘서. 엄마가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안았다. 바보. 엄마가 고마운 거지. 왜? 너 같은 딸 낳아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뺨 맞고 파혼당하고 울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승진하고 엄마는 사업가가 되고 나는 당당해졌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핸드폰을 켰다. 준혁이 인스타는 1달 전에 언팔했다. 이젠 궁금하지도 않았다. 대신 엄마 레스토랑 인스타를 봤다.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다. 댓글도 수백 개. 미란키친 최고. 사장님 인생 스토리 들어보니 감동이에요. 2호점 언제 오픈하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악몽 없이. 6개월이 흘렀다. 미란키친은 이제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여의도 그리고 판교. 모든 지점이 대박이었다. 엄마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됐다. 직원만 50명. 월 매출 5억. 나도 달라졌다. 대리로 승진한 후 일도 더 재밌어졌다. 자신감도 생겼다. 무엇보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엄마요? 레스토랑 체인 운영하세요. 대박. 미란키친? 네, 맞아요. 거기 진짜 맛있던데.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가 전화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 무슨 약속? 투자자 미팅. 너도 같이 가자. 나요? 왜요? 너도 이 사업 같이 할 거잖아. 외워야지. 알겠어요, 엄마.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엄마와 함께 들어갔다.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됐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앉아있는 사람이. 준혁이 아버지였다. 변호사 이승재. 어서 오세요. 준혁이 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다. 엄마는 담담하게 악수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앉으시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준혁이 아버지가 여기 있지? 준혁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가 수진 씨한테 정말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로 오셨죠?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요? 네. 저희 집안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혁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이 파산했고 제 법률 사무소도 일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다시 준혁이 아버지를 봤다. 이 변호사님. 네.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당신네 가족이 저희 모녀한테 뭘 해줬나요? 엄마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 딸 뺨 때리고 모욕하고 파혼시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면 경찰은 왜 있겠어요? 엄마가 일어섰다. 수진아, 가자. 네, 엄마. 나도 일어섰다. 잠깐만요. 준혁이 아버지가 급히 일어났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준혁이가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말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수진 씨. 저는 용서했어요. 진작에. 근데 도와드릴 생각은 없어요. 왜죠? 왜냐고요? 나는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네 가족은 돈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이제 그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저희는 당신네가 무시했던 설거지하는 집안이에요. 기억하시죠? 준혁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 말했어, 딸.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밖에 나오자마자 엄마가 웃었다. 수진아, 너 정말 멋있었다. 엄마도요. 완전 멋있었어. 근데 있잖아. 엄마가 걸음을 멈췄다. 엄마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해. 왜요?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망하는 거 보는 건 기분이 이상해. 엄마. 근데 도와주진 않을 거야. 그 사람들 자격이 없으니까.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배운 게 있어. 뭔데요?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최고의 복수야. 네, 엄마. 일주일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란 키친 본점에 손님이 왔는데. 누구요? 준혁이 엄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지금 난리야. 무릎 꿇고 빌고 있어. 진짜요? 응. 어떡하지?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응, 빨리 와. 회사에 조퇴 신청하고 뛰어나갔다. 택시 타고 강남 본점으로 갔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준혁이 엄마가 정말로 무릎 꿇고 있었다. 엄마 앞에서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준혁이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집이 정말 망했어요. 준혁이도 회사 잘렸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엄마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도와주실 때까지. 일어나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준혁이 엄마가 떨면서 일어났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기억하세요? 뭘요? 제 딸 뺨 때리면서 뭐라고 하셨죠? 준혁이 엄마 얼굴이 하얘졌다. 설거지나 하는 집안 딸을 우리 아들한테 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이제 그 설거지하는 집안한테 손 벌리시네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모두 숨죽이고 지켜봤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한참을 준혁이 엄마를 쳐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생각은 어때? 엄마가 나를 봤다. 나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혁이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수진아, 저한테 사과하실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엄마가 다시 무릎 꿇으려고 했다. 나는 손을 들어막았다. 무릎 꿇지 마세요. 목이 싫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근데 도와드릴 생각은 없어요. 수진아, 제발.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저한테 뺨을 때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엄마를 모욕했어요.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라고. 눈물이 났다. 분노의 눈물. 준혁이는 3년을 만났는데 파혼할 때 한마디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따라갔죠. 당신 말만 듣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겠죠.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 전 안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준혁이 엄마를 봤다. 들으셨죠? 제 딸이 싫대요. 김미란 씨, 전 딸 의견 따를 거예요.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울렸다. 준혁이 엄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갔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사장님 멋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는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 다음 방문 때 10% 할인해 드릴게요. 손님들이 웃었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제 편이어서.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다. 이승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산 20년 경력 무너져. 준혁이 아버지 사무소가 완전히 망했다는 뉴스였다. 엄마가 옆에서 함께 봤다. 수진아, 후회 안 해? 뭐가요? 안 도와준 거. 아니요. 하나도 안 후회해요. 그래?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엄마가 미소 지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엄마 덕분이에요. 우리는 TV를 끄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우연히 준혁이를 마주쳤다. 지하철역에서. 준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지나쳤다. 준혁이가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손 놔요. 나 정말 힘들어. 회사도 잘렸고 집도 곧 빼야 하고. 그거 제 문제예요? 차갑게 말했다. 전 당신이 뭘 하든 관심 없어요. 이제. 수진아. 그리고 팔 좀 놔요. 사람들이 봐요. 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이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다.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수진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해외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탁됐어요. 진짜요? 네. 축하해요. 3개월 후 싱가포르로 출장 가요. 와. 꿈만 같았다. 해외 프로젝트.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네.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나 해외 프로젝트 담당자 됐어. 정말? 우리 딸 대박이다. 3개월 후에 싱가포르 가. 그럼 엄마도 거기 지점 하나 열까? 진짜요? 응. 동남아 진출 생각하고 있었거든. 엄마와 나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저녁. 엄마와 함께 미란키친 본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진아. 응. 엄마 자랑스러워. 왜 갑자기? 너 정말 강해졌어. 예전 같으면 준혁이 불쌍하다고 도와줬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잖아. 당당하게 거절했어.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배운 거야. 우리는 미소 지었다. 레스토랑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공기가 흘렀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였다. 엄마와 나. 설거지하던 손으로. 무시당하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켰다. 준혁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게. 행복해. 나는 읽고 차단했다. 더 이상 준혁이는 내 인생에 없었다. 완전히. 대신 내 미래가 있었다. 해외 프로젝트. 엄마와 함께할 사업. 그리고 나를 사랑해줄 새로운 사람. 언젠가 만나게 돼. 눈을 감았다. 편안하게 잠들었다. 1년 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이는 고층 오피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 해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에 지사를 냈고 나는 그곳 팀장이 됐다. 29살의 팀장. 빠른 승진이었다. 수진, 미팅 시간이야. 동료가 불렀다. 응, 지금 간다. 회의실로 갔다. 오늘은 특별한 미팅이었다. 엄마가 오기로 한 날. 미란 키친 싱가포르 1호점 오픈 관련 미팅. 문을 열었다. 엄마가 앉아 있었다. 엄마. 수진아. 우리는 포옹했다. 엄마, 언제 도착했어? 어제. 호텔에서 쉬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마중 갔을 텐데.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해. 엄마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세련됐다. 옷차림도 헤어스타일도 말투도. 진짜 CEO 같았다. 미란 키친 지금 몇 개 지점이야? 15개. 한국에 13개, 일본에 2개. 일본까지. 응. 도쿄랑 오사카. 대박 났어. 엄마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이제 싱가포르까지 하면 16개. 목표의 16%야. 100개까지 가자, 엄마. 그럼. 당연하지. 미팅이 시작됐다.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지 식재료 공급업체 담당자들이 모였다. 엄마는 능숙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1호점은 오차드 로드에 내고 싶어요. 관광객 많은 곳이니까.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꽤 높은데요. 괜찮아요. 저희는 프리미엄으로 갈 거예요. 엄마는 주저하지 않았다. 1년 전 설거지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수백억 규모의 사업을 이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엄마와 단둘이 카페로 갔다. 수진아, 너 여기서 행복해? 응, 엄마. 진짜 좋아. 다행이다. 엄마 걱정했거든. 왜? 혼자 외국에서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 친구들도 생겼고 일도 재밌고. 남자친구는? 나는 웃었다. 아직. 근데 급하지 않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래, 그게 맞아. 준혁이 같은 놈 또 만나지 마.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나저나 있잖아. 응? 준혁이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재취업했대. 어디? 작은 회사. 월급도 많이 줄었대. 나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잘 됐네. 그래도 일은 있으니까. 수진아, 너 정말 안 아파? 응. 하나도 안 아파. 진심이었다. 준혁이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엄마는? 응. 준혁이 엄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식당은 완전히 접었대. 빚도 많고. 근데 있잖아. 응. 엄마가 그 사람 도와줬어. 뭐? 깜짝 놀라 엄마를 봤다. 왜요? 엄마가. 미안. 수진이 허락도 안 받고. 무슨 도움을? 일자리. 미란 키친 홍대점 주방 보조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왜? 그 사람이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화났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화가 나야 할까?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다. 아니, 엄마. 안 화났어. 정말? 응.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가 편한 대로 해. 고마워, 딸. 근데 엄마. 응. 그 사람 잘하고 있어요? 응. 의외로 성실하더라. 맨날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나 봐. 그런가 봐요. 저녁. 엄마와 함께 싱가포르 야경을 보러 마리나 베이로 갔다. 분수쇼가 시작됐다. 물과 빛과 음악이 어우러졌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엄마와 나도 그 속에서 웃었다. 수진아. 응. 엄마 행복해. 나도 엄마. 1년 전만 해도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됐네.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고마워. 왜요?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더 고마운 거예요. 제 엄마여서. 우리는 안았다. 분수쇼 한복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음 날.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 미팅, 프로젝트.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갔다. 클라키라는 번화가 에바. 수진, 싱가포르 생활 어때? 좋아. 진짜 재밌어. 한국 안 그리워? 가끔. 근데 여기도 좋아.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밤 11시쯤. 혼자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실례지만 혹시 한국 분이세요? 돌아봤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 잘생겼다. 네, 맞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강민준이라고 해요. 이수진이요. 악수를 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회사 동료들이랑. 저도요. 근처에서 일해서. 무슨 일 하세요? 스타트업 운영해요. IT 쪽. 오, 멋지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20분쯤 지났을까? 수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떠났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마이너스 민준. 미소가 지어졌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설레는 기분이었다. 주말. 민준 씨와 커피를 마셨다. 모타닉 가든 근처 카페. 수진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IT 회사 다녀요. 프로젝트 팀장. 와, 멋진데요. 나이가 어떻게? 29이요. 저랑 동갑이네요. 저도 29. 우리는 웃었다. 대화가 잘 통했다. 민준 씨는 준혁이와 달랐다.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줬다.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다.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어머니가 레스토랑 체인 운영하세요. 오, 대단한데요? 20년 동안 설거지 하시다가 사업 시작하셨어요. 와,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민준 씨 눈빛이 진지했다. 어머니 존경스러우세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혁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했다. 근데 민준 씨는 존경한다고 했다. 이 사람 다르다. 그날 이후 민준 씨와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다. 수진 씨, 우리 사귈래요? 진짜요? 네. 진심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준혁이 생각이 났다. 또 다칠까? 하지만 민준 씨 눈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좋아요. 정말요? 네.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다. 6개월 후. 민준 씨와 함께 한국에 갔다. 엄마한테 인사시키려고. 미란키친 본점. 엄마가 우리를 맞이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 잘생겼네. 앉아.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엄마가 직접 요리를 내왔다. 많이 먹어. 우리 딸 남자친구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엄마가 민준 씨한테 이것저것 물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형제는? 누나 한 명 있어요. 우리 딸한테 잘해줄 거지? 네, 어머니. 평생 잘해드릴게요. 엄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엄마와 단둘이 얘기했다. 수진아, 저 남자 괜찮네. 그치? 엄마 마음에 들어. 응. 준혁이보다 100만 배 낫다. 우리는 웃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줘서.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도 고마워. 너 같은 딸 둬서. 1년 후, 민준 씨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싱가포르에서 했다. 작은 웨딩.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엄마가 버진 로드를 함께 걸어줬다.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대신. 수진아, 행복해야 해. 응, 엄마. 나 행복해. 민준 씨와 서약을 했다. 이수진 씨,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강민준 씨, 저도 평생 사랑할게요. 키스를 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엄마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 나도 울었다. 피로연. 엄마가 축사를 했다. 제 딸 수진이 오늘 결혼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엄마가 나를 봤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응, 엄마.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울었다. 손님들도 울었다. 민준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민준 씨와 함께 걸었다. 행복했다. 진짜로. 어느 날 저녁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민준 씨가 물었다. 수진아, 후회 안 해? 뭐가? 나랑 결혼한 거. 당연히 안 해. 왜? 그냥. 가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민준 씨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 완벽해. 정말? 응. 정말. 우리는 키스했다. 에펠탑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3년 후. 싱가포르. 우리 집 거실. 3살배기 딸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엄마, 엄마. 왜 서연아? 할머니 언제 와? 오늘. 곧 오실 거야. 엄마는 이제 미란키친을 35개 지점까지 늘렸다. 한국 20개, 일본 5개, 싱가포르 3개, 태국 2개, 베트남 5개. 목표의 35%.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였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갔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왔다. 엄마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수진아. 엄마 왔어? 피곤하지?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전히 건강했다. 60이 넘었지만 40처럼 보였다. 민준이는? 회사. 곧 올 거야.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서연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놀았다. 수진아, 너 행복해? 응, 엄마. 완전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가 창밖을 봤다. 엄마도 행복해. 진짜? 응. 딸도 잘 살고 손녀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엄마가 미소 지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아.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진짜로. 뭐가? 날 이렇게 키워줘서. 강하게. 엄마가 고맙지. 넌 엄마 자랑이야. 우리는 안았다. 서연이가 끼어들었다. 나도. 우리는 셋이 안았다. 3대. 할머니, 엄마, 손녀. 모두 행복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민준 씨와 함께 발코니에 나갔다.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졌다. 수진아. 응. 난 정말 운 좋은 남자야. 왜?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나는 웃었다. 나도 운 좋아.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사랑해. 나도. 우리는 키스했다. 별이 반짝였다. 며칠 후.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다. 센토사 비치. 수진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준혁이 얘기. 왜 갑자기? 그 애 결혼했대. 그래? 응. 평범한 여자랑.
조촐하게 했대.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잘 됐네. 행복하게 살겠지. 화 안 나? 왜 화나? 난 더 행복한데. 엄마가 웃었다. 그래, 맞아. 넌 더 행복하지. 엄마는? 준혁이 엄마는 어때? 아직도 우리 식당에서 일해. 성실하게. 그 사람도 많이 변했나 보네. 응.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엄마가 파도를 봤다. 근데 있잖아, 수진아. 응?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엄마가 나를 봤다. 우리 행복하잖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따뜻했다. 5년 후. 엄마는 목표를 달성했다. 미란키친 백호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오픈식에 나도 갔다. 민준 씨와 서연이, 그리고 둘째 아들 민우까지. 가족 모두.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엄마가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20년 전 설거지로 시작한 제가 오늘 백호점을 엽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 엄마가 나를 봤다. 그리고 윙크했다. 우리 해냈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우리 해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민준 씨가 물었다. 수진아, 지금 기분 어때? 좋아. 진짜 좋아. 어머니 대단하시다. 100개 지점이라니. 우리 엄마니까. 나는 천장을 봤다. 준혁이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준혁이가 날 버려줘서. 그래서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니까. 민준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안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최종 독백. 사람들은 묻는다. 복수했어요? 아니. 난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행복해졌다. 엄마도 나도. 그게 최고의 복수였다. 설거지하던 손으로 이룬 꿈. 무시당했던 우리가 만든 기적. 이제 난 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다. 설거지하던 그 손으로 날 지켜준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엄마도 고마워, 딸.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더 행복한 내일을 향해.